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화요일 아침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미국의 파운드리 제2 반도체 공장을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물색을 하고 있죠. 지금 텍사스주 쪽으로 또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지금 공매도 순위를 보니까 1등이 지금 공매도 매도 금액이 많은 게 1등이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2등이 카카오고 3등이 HMM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꼭 팔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조금 신경 써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하반기에 있을 스마트폰의 예상 출하량하고 전망, 요것도 조금 내용이 조금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죠. 다 압박을 하고 있죠. 빨리 투자해라. 왜 안 하냐. 뭐 도대체 문제가 뭐냐. 비메모리 1등 한다며. 이러면서 막 지금 미국에 빨리 해라. 좀 뭐 지금 지난 5월 뭐 미국에 그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반년여가 지났음에도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부지 선정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텍사스주 뭐 중부 지역에 짓는다, 뭐 어짠다 저짠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이야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선제적인 투자로 예를 들어 가지고 슈퍼사이클이 있기 3년 전에 선제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서 수혜를 톡톡히 봤어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 있냐면, 빨리 메모리 반도체 공장 짓는데 한 3년 걸리니까 수율까지 다 이야기 그거 바닥 다지고 뭐 해서 수율까지 다 뽑는데 딱 3년 걸리니까 슈퍼사이클이 오기 3년 전에 선제적인 투자해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잘 먹었죠. 그 수혜를 톡톡히 봤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그렇게 야 우리 빨리 그 호황이 오니까 그때 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걸 저도 놓쳤는데, 지금 평택 3공장 P3라 그러죠. 여기에 파운드리 라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빠르면은 평택 3공장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파운드리 라인이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안 돼요. 왜냐면 시운전 돌리고 수율까지 뽑고 이렇게 하려면 가동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라인 EUV 장비 좀 들이고, EUV 장비가 좀 고가하지 않습니까? 뭐 옮기면서 뭐 좀 또 리스칠도 좀 하고 뭐 옮기면 천천히 옮기면서 뽀뽀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귀하게 다루려면 2023년은 돼야 가동이 돼요. 그래서 이 EUV 초미세 공정을 도입한 최신 라인인 만큼 이게 2023년에 돌아가는 평택 3공장도 파운드리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삼성전자 기본 캐파만 가지고도, 평택 3공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미국에 빨리 해라, 뭐 수요를 먹어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리조나의 TSMC도 2023년이거든요. 이게 맞물려 가지고 오히려 공장이 너무 많이 가동이 돼 버리면 아무리 파운드리 수요가 해마다 10% 이상씩 아무리 고성장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이 몰리면, 소위 기싸움 차원에서 우리 또 남자분들 기싸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자, 기싸움 차원에서 무턱대고 여기저기서 막 종용해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 결국 치킨 게임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단가 후려치기나. 이거 단가 후려치기 들어가면 우리가 더 불리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차라리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2024년 이후가 돼서 어차피 해마다 커지는 시장, 2024년 이후에는 특별한 파운드리 공장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때 수요가 늘어날 때 삼성전자에서는 그 수요를 먹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전이, 그런 내용이 삼성전자가 질질 끄는 요인도 숨어 있지 않나. 물론 뭐 이재용 회장님이 뭐 총수부재 리스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5명 중에 1명은 외계인인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참, 그 생각을, 그걸 우리가 놓칠 뻔 했어요. 이게,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게 위탁 생산이라는 파운드리 사업의 특성상 외부 수주 물량을 일정 수준 확보하지 못하면, 일정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공장이 라인이 돌아가는 어느 정도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이 놀게 돼요. 공장이 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파운드리 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정, 뭐 파운드리든 메모리든 마찬가지죠.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정을 고려하면 이 공장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라리 요 사이클, 이 2023년에 공급이 몰려있는 요 사이클을 피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감과 이런 시장 외적인 효과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폭발하는 시장에서 어차피 단기 대응이 불가능하거든요. 반도체는 무슨 말이냐면 2023년에는 지금 평택 공장도 돌아가서 충분히 그런 어떤 외부 수요를 우리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그거 충족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비행기 띄우면 되죠. 물건 보내주는 거 굳이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짓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 반도체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단기에 이거를 이게 적시에 물건이 필요하다고 막 공장에서 또 찍어낼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인이라든지 생산하는 캐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자, 2023년에 와 공장을 다 지어서 TSMC도 애리조나에 짓고 평택 3공장도 나오고 삼성이 다 나왔어요. 자,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 공장에서 우리 예상보다 한 1년에서 2년 많이 늦어지면 그때 돼서 수요가 많아져서 새로운 어떤 라인을 깔아야 될 때 이미 그때 깔겠다고 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 2년 늦게 TSMC나 삼성전자 평택 공장보다 1, 2년 늦게 착공이 되면 그때부터 오는 또 수요는 삼성전자가 오로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2025년에 폭증하는 파운드리 수요는 그때 가서 또 팹을 짓는다고 해도 2년, 3년 늦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 순차적인 그 수요 증가분에 맞춰서 1년이나 2년 정도 늦게 조금 천천히 오히려 이 수요를 위해서 가져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 논리에 맞는 조금 늦게 대응하는 것이 삼성전자로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늘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장을 막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인수합병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기술력이거든요. 5나노에서 수율, 4나노에서 수율을 잘 뽑고 3나노 GAA 공정을 잘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착실하게 해 가면서 신중하게 미국의 제2공장을 물색을 하고 착공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삼성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